테킷 올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월이 됐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회차가 끝나고 바로 진행이 돼서 주중에 진행된 2회차였기 때문에 최종픽 영상 없이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렸었고 시작은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죠. 1번 경기부터 8번 경기까지 싸그리 올킬을 하면서 적중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었는데 9번 경기 에버턴 대 울버햄튼 마이클 킨 선수와 잭 그릴리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에버튼이 연병을 떨었고 10번 경기 풀럼 대 첼시 경기 역시 경기 시작 20분 만에 첼시의 마크 쿠쿠렐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경기 결과들이 나왔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맹구 새끼들이 번리와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슈팅을 30개를 때렸는데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가지가지한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2선 자원으로 쓰면서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좋아졌다라고 보였고 18살 뉴스 레이시 선수가 출전해서 좋은 슈팅 능력을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이 돌아온다면 맨유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항상 경기력 분석대로, 배당 분석대로 안 나오는 경기들이 축구 토토 승무패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유드리는 최종픽을 그대로 구매하지 마시고 참고를 하셔서 자신만의 최종픽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배팅맨의 한 핀만 줍쇼라는 라이브 진행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 라이브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라이브 이벤트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 2월이 된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최종픽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골 때리는 TV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확인하시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꼬모 대 볼로냐. 자, 홈팀 꼬모 1907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리에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볼로냐의 경우는 7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가 꼬모 1907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높은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높게 가져갈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모 1907이 주도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니코파즈 선수나 도우비카스 선수가 때리고 때리다 보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꼬모가 볼로냐 원정을 가서 점유율을 64%나 가져가면서 주도를 했지만 경기 결과는 볼로냐의 1대0 승리로 볼로냐 수비 진영에서 뻥 차준 볼을 카스트로 선수가 받아내면서 패스를 내줬고 오르솔리니 선수의 득점이 터졌었는데 이처럼 꼬모가 주도권을 쥐고 계속 공격을 펼치기 때문에 수비 라인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볼로냐가 이번 시즌 롱볼 패스 횟수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롱볼 패스 한 방에 뒷공간을 내줄 수 있는 상황 분명히 이번 경기에도 나올 수가 있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꼬모 1907의 주전 센터백 196cm의 자코보 라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롱볼과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볼로냐를 상대로 공중볼 경합에 있어 확실히 손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기력적으로 볼로냐가 원정임에도 해볼 만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꼬모 1907 쪽으로 너무나도 투표율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쓰면서 꼬모 1907의 역배가 터지기를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우디네세 대 피사 SC. 자, 양팀 모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허벌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팀이 승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아무래도 홈팀 우디네세 사이드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일단 원정팀 피사 SC의 경우는 국대 차출로 인해
졸라 기다렸던 은발라 은졸라 선수가 돌아와서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페널티킥을 날려먹고 평점 5.8점에 팀 내 최악의 평점을 받았죠. 팀 내 최다 득점자가 평점 5.8의 개같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는 감독이 야 이번 경기에는 좀 쉬어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피사SC의 이번 시즌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값을 뺀 XGDF 값이 세리에에서 꼴찌를 기록 중으로 정말 더럽게 골을 못 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우디네세가 우세하기 때문에 우디네세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피사SC가 원정에서 홈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고, 지난 맞대결 당시 우디네세가 피사SC를 상대로 원정에서 0대1 승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점유율이 우디네세가 49%로 피사SC보다 2% 낮은 점유율을 보여줬었지만, 이번 경기는 우디네세의 홈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피사SC의 경우가 롱볼 패스 횟수 세리에 4위를 기록 중인데, 우디네세는 롱볼 패스 허용 횟수가 세리에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우디네세 역시 위험한 장면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피사SC의 마무리 능력을 볼 때 이 경기는 무승부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패턴적으로도 피사SC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6무 3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단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디네세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함부르크. 자, 이 경기는 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경기로, 원정팀 함부르크의 경우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대표적인 원정 고자팀이죠. 원정에서 아직까지 1승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라얀 펠리페 선수는 이번 경기에 결장을 하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손실이 확실히 있는 함부르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홈팀 프라이부르크의 경우는 주전자원의 결장이 전혀 없이 깨끗한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함부르크의 경우는 세트피스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데스리가 크로스 횟수 공동 1위를 기록 중인 프라이부르크인데 비해 함부르크는 크로스 방어 역시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주축 자원의 결장이 없고 홈발을 받을 프라이부르크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원정팀 함부르크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도 무승부가 없다라면 선택할 수 있는 건 홈팀 프라이부르크의 승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05. 자,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홈에서만큼은 우니온 베를린이 마인츠 05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기록했을 만큼 상성적으로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홈팀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 이번 시즌 점유율 분데스리가 꼴찌를 기록 중인데, 마인츠 역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이지만 우니온 베를린이 워낙 점유율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마인츠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 팀 모두 롱볼 패스 횟수가 분데스리가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롱볼 패스가 잘 먹히려면 점유율이 낮은 팀이 상대팀의 뒷공간으로 찔러넣기 유리하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이 경기 자체는 밀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인츠 공모의 경우 롱볼 패스 허용 횟수가 분데스리가에서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니온 베를린의 롱볼 패스에 고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주전자원 필립 메네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왼쪽 측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공격 작업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주전 센터백인 한채울센 선수가 현재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진짜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면 수비적으로도 타격이 있을 마인츠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의 패배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다. 바로 마인츠 공호의 경우는 우르스 피셔 감독이 선임된 이후 1승 3무로 현재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과 12월 21일 경기 이후에 지금까지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르스 피셔 감독의 전술이 더 완벽하게 입혀졌다라면 이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라이프치.
자, 홈팀 장크트 파울리의 경우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기대 득점값이 가장 낮은 팀으로 득점이 기대가 안 되는 팀이고 실제로 분데스리가에서 득점 공동 꼴찌를 기록 중이기도 하죠. 이런 팀이 분데스리가 4위를 기록 중인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이변을 내기란 어려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크트 파울리가 롱볼과 크로스를 많이 활용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라이프치히의 경우는 크로스나 롱볼 허용 횟수가 많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오기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장크트 파울리의 경우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아운톤지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역시 손실로 보이고 라이프치히 역시 얀 디오만데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 출전이 불가하긴 하지만 티모 베르너 선수가 토트넘 임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두 경기 연속 교체 출전을 하면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고 바움가르트너라는 에이스 공격 자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장크트 파울리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 자, 홈팀 레버쿠젠은 3위를 기록 중이고 슈투트가르트는 6위를 기록 중으로 양팀 모두 어느 정도 분데스리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 시즌 득점 기록을 볼 때 레버쿠젠의 경우 카운터택 득점이 분데스리가 2위를 기록 중인데 비해 슈투트가르트는 카운터택 실점이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유리해 보이지만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분데스리가 3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점에서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슈투트가르트가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고 이번 시즌 기대 득점값 자체도 레버쿠젠이 7점이나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득점이 그보다 좀 더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레버쿠젠이라는 점에서 저는 레버쿠젠의 승무에서 선택을 하기로 판단했고 슈투트가르트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있어서 저는 레버쿠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아탈란타 대 토리노.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아탈란타의 패배는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이번 시즌 아탈란타가 토리노 원정을 가서 0대 3으로 대승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득점을 기록했던 술레마나 크리스토비치 선수가 건재한 상황이고 이번 시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세리에 공동 4위를 기록 중인 아탈란타인데 토리노의 경우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세리에 2위를 기록 중으로 아탈란타의 강점이 토리노의 단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탈란타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토리노의 경우는 주전 미들 자원인 카사데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데 팀 내에서 결정적인 기회 창조 횟수가 상위권인 선수고 중원에서 상대방을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주눅들게 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토리노는 확실한 손실로 보여집니다.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 불안하신 분들은 무승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엘라스 대 라치오.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엘라스의 무패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로 무승부 이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라치오가 이번 시즌 수비적으로는 안정화되어 있지만 득점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홈 득점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들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라치오가 홈에서 4대0 대승으로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은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카스텔라노스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경기였기 때문에 지금 카스텔라노스 선수는 이적했고 마티아 자카니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 불가, 블라에디아 선수는 국대 차출로 출전 불가이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마무리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는 주전 수비 자원인 마로시치 선수와 공격 자원인 노슬린 선수가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받은 퇴장 징계가 풀리기 때문에 한 경기 쉬고 출전한다라는 점에서 체력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꺼림칙하긴 하지만 엘라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인테르 대 나폴리. 자, 양 팀의 경우 세리에 상위권을 다투는 팀끼리의 경기로 승점이 단 4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홈에서의 인테르는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득점이 압도적으로 세리에 1위를 기록 중인데 홈에서는 확실히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실점 역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원정팀 나폴리의 경우는 확실히 원정에서는 홈보다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잠보 안기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 지난 경기의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했던 다비드 네레스 선수의 부재, 그리고 허벅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데브라이너 선수의 결장 여파가
사실상 이런 강팀과 맞붙을 때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텔의 경우는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PPDA 즉 전방 압박 강도가 세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노출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 인텔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크로스 횟수가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폴리의 경우는 크로스 허용 횟수가 가장 적은 팀이고 인테르가 세트피스 득점 세리에 1위를 기록 중인데 나폴리의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이 거의 없는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르의 장점이 나폴리의 장점과 상쇄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을 기록 중인 인테르가 나폴리를 상대로 무승부로 연승이 끊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폴리의 승리까지 보기에는 몇몇 주축 자원들의 결장과 원정 경기라는 점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의 무승부도 기록하지 않은 나폴리와 이번 시즌 통틀어서 한 번도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 인테르가 각각 무승부를 기록할 경기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인테르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20패 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Take it all.